자, 윤석열이 수능 시험은 학교에서 배운 것 내에서만 내라, 공교육에서 가르친 것만 내라 하니까 일타 강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애들만 불쌍하지,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하고, 이 일타 강사 현우지라는 애는 그렇게 글을 올렸고, 또 다른 그 이다지라는 애들은 학교마다 선생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인데 심지어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 시험을 철하고 이랬고, 국어 강사 이원진이는 한국은 공정함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섣부른 개입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며 극대노라고 이런 글을 달았어요. 그동안에요, 이 언급되어진 일타 강사들이 자신의 호화생활, 고급 수입차, 고급 한강뷰 주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수입을 자랑하고 통장에 몇십억씩 꽂혀 있다는 걸 자랑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사교육에 개입해서 그렇게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일타 강사들의 수입원이 도대체 어디냐? 굉장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대로 세금을 다 내고 정말로 합법적인 수입만을 그렇게 올리는데, 그럼 그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줘도 될 만큼 한 10개 안팎의 이 사교육 회사들이 정말 떼돈을 버느냐는 겁니다. 자, 일타 강사가 돈을 버는 공식적인 수입은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하면 그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일타 강사가 오프라인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인강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돈을 주고 인터넷 강의를 보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럼 일타 강사에게 수백억을 주고 도대체 얼마를 학원은 남기냐?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의 핵심은 킬러 문항이라고 전체 중에 2, 3%만 풀 수 있는 어려움 꼬고 꼬아서 낸 문제를 가지고 의대를 가게 하고 스카이에 좋은 과들을 가게 하는 결정적인 변별력을 만든다. 이걸 갖다가 교육부가 수능에 출제하는데, 수능 출제하는 교육평가원,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일타 강사, 학원 재벌들하고 뭔가 유착관계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냐.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것들은 비공식적 수입이 엄청난 게 아니냐라고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일타 강사들이 만들어내는 킬러 문항을 그걸 받아가지고 인터넷 강의에서 그걸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원 수업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한테만 그걸 가르쳐 준다라는 부분에서 희소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진짜 핵심은 스카이의 좋은 과, 그리고 의대 등을 갈 수 있는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변별력을 가지는 고난이도 문항을 일타 강사들이 생산해내고, 일타 강사들이 생산해낸 그 문항을 교육부 산하 시험 문제 내는 평가원에서 이걸 갖다가 출제를 하고, 그래서 학원들이 킬러 문항 마케팅을 하고 문제집 만들어서 월 100만 원씩 받아먹고, 심지어 자기 자본, 바젤, 협약 이런 문제가 수능 국어 영역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입시 강사 대학원생에게 문제를 공모하고, 그래서 학원들이 문제당 75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일타 강사가 자기 것냥 해서 문제집을 팔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더 어려운 문제들은 일타 강사가 뒤로 조용히 한국의 초상류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해를 하겠죠. 그래서 재수생이 지금 작년에 28%인데 시험이 어려울수록 학원 등에서 초고난이도 문제들을 배워온 재수생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타 강사들의 수입원 중에는 저는 100% 이런 비공식 과외, 굉장히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 고액 과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 보수 언론 동에서 일타 강사들의 수입 비판을 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수학 강사 현우진이는 학원에서 받는 연봉만 200억대, 2017년에는 소득세가 130억이었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130억의 소득세를 내면 이 사람이 실제로 받는 수입은 최소한 300억에 가까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이지영이, 이 사람은 사탐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자, 메인 국영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강 누적 수강생 350만원, 그리고 임시 덕후 채널이라는 데서 일타 강사 투표에서 선택 과목에 속하는 사탐에서 유일하게 탑7에 꼽혔다는 거예요. 구독자 32만 명의 본인 채널 운영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내 연봉은 2014년 이후 100억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 계좌 하나를 인정해 주었는데 일부를 가렸지만 133억의 예금이 들어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본인 재산의 극히 일부고, 돈 외에도 주식, 부동산, 펀드, 빌딩 등의 자산이 있고, 본인 명의의 양평 개인 별장을 소개했고, 그래서 이 집들이 하는 장면에서 수천만 원 호가는 에르메스 버킨백이 다수 확인되었고, 눈대중으로 봐도 총 10억이 넘는 명품들이 진영되어 있었고, 본인이 스포츠카를 좋아한다 했는데 람보르기니, 우라칸, 아벤타도르, 페라리 458, 맥라렌 650S, 포르쉐 911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보유한 차값만 20억이 넘는 걸로 보이고, 요트도 갖고 있고, 지 과목 수강은 사탐 만점 받은 애들한테 요트 여행도 시켜줬고, 현대카드 블랙 에디션 연회비 250만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한도 없이 쓰고 있고, 자, 그러면서 돈 자랑을 해요. 또 다른 기사에는 명품업계 VVIP 대치동 최고 셀럽 일타 강사의 세계 해가지고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1조 원의 남자, 현강, 인강, 출판, 거기에 부가가치를 합하면 연평균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10분당 1,700만 원이라고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일타 스캔들의 주인공 최치엘이라는 자가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1조 원이라는 게 과장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언급되었던 메가스타디 소속 일타 강사 현우진이 은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는데, 메가스타디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1,300억이 주식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타 강사가 얼마나 위상이 높은가. 그래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학부모 사이에 누리며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고 고급 부동산과 명품 시장의 큰 손으로 군림하는 입시팜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런데 이런 강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성 마이맥의 한석원, 이투스의 정성재, 영어는 조정식, 그리고 주혜연, 이명학, 국어는 강민철, 김동욱, 유대종, 김성리, 김민정, 자, 사탐에는 윤도영, 백이범, 방인혁, 김준, 이지영, 이런 식으로 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요, 이 강남을 기반으로 책 팔고, 그래서 뭐 책이 한 해에 100만 권씩도 팔린다는 거예요. 연봉에 교재 판매 이런 걸 다 더하면 500억 이상 1년에 벌 거다라는 그런 강사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현우진이라는 거예요. 87년생이고 미국의 스탠퍼드 수학과 차석 졸업했다면서 대치동에서 현강이라고 직접 현장 강의에서 실력을 입증받아서 2014년에 학원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자가 입는 옷은 디올, 톰 브라운, 베트멍, 발렌시아가 이런 걸 입고 3억 5천만 원짜리 리차드 밀, 오데마피게 명품 시계를 찼다는 거예요. 정성재라는 자는 강사에서 번 돈으로 수학인데요. 마포의 신축 빌딩을 매입했고, 수리논술 여상진이는 중소규모 자산운용사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사들였고, 영어 조정식은 패션 브랜드 초청으로 전세기를 타고 해외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TV에 나와서 자랑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일타 강사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느냐. 현강은 강사와 학원이 6대4, 인강은 강사 3, 학원 7. 그런데 이제 영향력이 커지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달라지고, 학원 옮길 때마다 스포츠 스타처럼 이적료가 불거져서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보통 수십억 단위가 오가고 학원끼리 법적 소송을 벌이는데, 이런 일타 강사의 초고액 몸값은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2024년 시험 전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인강 패스가요. 메가스터디 60만원, 대성마이맥 38만원, 이투스 45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현우진이라는 자가 사는 데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 PH129라고 불리어지는 전국의 공시지가 1위를 한 평당 1억 3,200만원짜리 집이고, 여기에 고급 취미생활을 하는데 구사마 야요이의 갤럭시, 레몬 스쿼시 시리즈, 그리고 장미셀, 바스키아, 팀 아이텔, 김창렬 작품을 소유하고 있고, 이유안의 최고가 작품도 낙찰가 22억짜리도 갖고 있고, 슈퍼 컬렉터가 됐다는 거예요. 미술계예요. 가수 활동을 취미로 즐기는 일타 강사 정성재는 수포자들의 구세주로 불리우며 850만 명의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 스타 강사인데 연봉이 메이저리그 선수 수준이라면서 강의료, 교재 인쇄, 유튜버 운영 수익, 부동산 투자 수익을 합쳐서 수익이 수백억에 이를 거라고 해요. 근데 가수가 취미라 TV조선 미스터로스에도 나갔고, 그 뒤에도 노래를 갖다가 취미로 음반을 제작하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다 해요. 앞서 슈퍼카 수집이 취미라는 이지영이는 자기는 슈퍼카를 요일별로 바꿔 타는 게 취미라고 하면서 고가의 차를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 가진 부모의 고애를 짜먹는 준재벌급 학원회사들,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둬서는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의 세무조사를 이것들한테 들어가야 된다. 그 자식 사교육 시키려고 부모가요, 투잡, 쓰리잡하고 빚내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떼돈 벌어서 TV 나와서 막 돈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입을 유지시키고 자신들의 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변별력이 높은 킬러 문항 등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또 가르치는 척하고, 그것도 지가 순재 수집한 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 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그냥 두느냐. 뒷구멍 수입은 없는가? 전부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자랑했으면 그 자랑한 만큼의 뒷감당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애들 공부시키려는 부모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그 돈을 긁어 모아서 저렇게 재벌 행세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We are